여러분,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엄청난 숫자죠? 이 꿈의 숫자를 찍고도 9개월 뒤에 전 재산을 날리고 폐업한 사장님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순간의 유행으로 오픈 엄청나게 반짝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유행이 꺼지면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추악한 릴레이의 행태를 제가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무한 리필 고깃집인 육미제당, 그리고 저가 한우인 88 도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들에 대해서 실제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즉 육미제당 운영했던 사장님, 88 도매장 운영했던 그 사장님들의 실제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할 때 전 재산을 날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본사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업변 유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변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 업종 변경이라고 그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거예요. 즉 자리와 사장님은 똑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육미제당 운영하다가 간판을 싹 바꿔 88 도매장으로. 이게 업종 변경인 거예요. 업종만 변경했다. 그게 업변인데 이 말씀드린 본사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순살만 공격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브랜드가 뭐예요? 그 다음은 육미제당.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륜 진사갈비를 카피해서 만든 거겠죠. 아무래도 결이 비슷하니까. 자, 여기서 재미를 봤죠? 고기 파니까 돈이 된 거야. 그걸 아는 순간 어때? 갑자기 구석지가 등장했어. 1인분에 9,800원짜리 한우. 저가도가 뜨자마자 바로 뭘로 따라해요? 88 도매장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어.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힘들어지니까 최근에 뭘로 나왔어? 갈비 88이 나왔어. 갈비를 싸게 판다. 자, 이게 나오니까 또 뭐가 나와요? 이거 놀랐어요. 이거 최근에 알게 되는데 모범 대패로 바뀌게 됐습니다. 육미제당 하다가 망하면 어때? 갑자기 88 도매장으로 사장님한테 얘기해. 사장님 육미제당 힘드시죠? 자, 이제 88동에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업변을 유도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초반에 오픈했을 때 어때? 오픈바를 미친듯이 맞는 거야.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빵빵 늘어. 그럼 어때? 사장님이 뽕을 받기 시작해. 와, 장난 아니다. 오픈하는 게 이렇게까지 매출 나와? 근데 쓱 빠지는 거야. 그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상한데? 어떻게 올리지? 할 때 어때요? 사장님, 오픈빨 느꼈죠? 자, 다음 오픈빨 갑시다. 창업비용 얼마 안 들어. 그냥 창업하면은 또 오픈빨 쫙 땡기면 되잖아. 사장님 그때 돈만 받잖아. 자, 다음 걸로 갑시다. 라는 식의 업종 변경이 끊임없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본사가 오픈빨로, 즉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반짝 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완전 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본사죠. 왜 그러냐면은 넘어갈 때마다 창업비용을 또 받아, 인테리어 집기 또 받아, 감리비 교육비 또 받아. 그러면은 넘어갈 때마다 사실 본사는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어때요? 점점 투자금이 들면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결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는 건 어때요? 사장님은 빚밖에 안 남게 돼요. 돈은 번 것 같았지만 오픈발로 뭔가 돈이 쌓이는 것 같았지만 다시 재투자하고 망하고 적자 보고 재투자하고 망하고 적자 보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빚이 점점 쌓이고 안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월 매출 1억 6천만 원 매장이 9개월 만에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사가 사실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짝하고 우리는 빠지자. 이것만 해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바깥에서 바라본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내부적인 이야기. 자, 실제 88 도매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저희한테 상담이 오게 된 케이스가 아주 최근에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이 88 도매장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뭐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미친 원가율이에요. 얼마냐? 60% 이상이다.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와, 팔아서 남아? 바로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바로 소 한 마리 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등심이 많이 팔렸어. 그럼 등심만 발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 본사에서. 무슨 말이냐면 등심을 발주하려면은 소 한 마리 묶어가지고 차돌, 갈비살 이런 거 다 같이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등심만 팔려가지고 등심 발주를 하는데 다 받아야 돼? 그럼 안 팔리는 거 어때요? 계속 쌓이겠죠? 그게 악성 재고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 원가율이 더 올라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원가가 높다는 거는. 근데 한 마리 세트씩 발주하게 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 본사의 갑질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말도 안 되는 발주 방식입니다. 거기다 또 뭐예요? 오픈빨로 매출이 엄청나게 일으킨 거 맞다. 근데 어때요? 그 이후에 매출이 완전히 곤두박쳤대요. 반토막 이하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고기를 직접 손질해야 된대요.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인건비를 또 태워야 되는, 원가율도 높은데 직접 손질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인건비도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88 도매장의 실제 사장님의 사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됐냐? 그렇지 않았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육미제당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저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 초기 가맹점이었는데요. 운영을 잘 하시고 계셨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매출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사장님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어가는 걸로 계속 잘 유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돈을 잘 버시니까 다른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갑자기 불현듯 육미제당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이미 계약해버렸는데 저희가 알았을 때는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년 좀 넘었거든요. 육미제당 운영한 지.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파산 준비 중인, 이분이 거의 파산 직전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됐냐? 이분의 실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육미제당 어땠냐면은 원가율이 50% 이상이라 했어요. 고기를 무한으로 리필하는 데죠. 그러니까 원가율이 50% 이상이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다른 브랜드를 내기 때문에 본사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겠죠. 오픈발 다 빠졌는데 열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때?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여길 더 관리하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음식에 대한 규격화가 없대. 그냥 너네 알아서 음식 내래요. 이게 말이 돼요? 너네 알아서 음식 내. 자, 이런 상황이래요. 자, 그 다음 뭐냐? 매출이 7천만 원 이하이면은 한 푼도 못 가져간대요. 매출 7천만 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는 숫자예요. 이게 진짜 매출 7천만 원이 팔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높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 이하는 돈을 못 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사실 예상됐지만 진상이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게 파인다이닝에서는 진상이 거의 없지만 포장마차에서는 우리 진상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분이 이런 느낌을 든 이유는 이자카야를 하고 있는 저희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육미제당을 운영했으니까 더 그거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육미제당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본사 아니야? 너도 본사잖아. 맞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인데 이런 반짝 뜨고 지는 아이템들을 하면서 점주를 내팽겨치고 그냥 파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본사의 악행을 저도 알리면서 저는 그 결과 다르게 가고 싶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영상에 남김으로써 저 역시도 좀 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장님들이 망해가고 파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는 큰 거고 그에 따라 감당해야 되는 사장님의 위험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 기존 20평대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1억 이상이 들었거든요. 최소 1억. 근데 이거를 진짜 누르고 눌러서 어디까지 눌렀냐? 본사가 적자를 보는 6천만 원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진짜 오픈하게 됐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본사가 적자 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테리어를 만약에 저희가 견적을 냈는데 더 싼 데가 있다 한다? 그럼 저희는 하라고 해요. 감리비 안 받을게요. 그냥 하세요. 더 싸면 거기다 하세요.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교육비, 가맹비 이런 것도 하나도 받지 않고 투자금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금이 높다는 거는 사장님의 엄청난 리스크인 걸 저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여드리고자 저희는 투자금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 정도 퀄리티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장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 전 단연컨대 대한민국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불경기죠.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기라는 거를. 이렇게 힘든 시기에 투자금을 많이 해서 비싸게 좋은 거를 할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투자금을 낮추고 대출금을 끼지 않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뜨고 지는 이런 브랜드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사와 같이 하고 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본사를 선택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투자금, 창업자금 전부를 잃고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은 장사는 빚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